안녕하세요. 백석문화대학교 토탈 뷰티 미용 아트 메이크업 수업을 맡은 노유미입니다. 아트 메이크업에 대해서 기초 테크닉 부분부터 실습, 응용의 실전 메이크업까지 15주차 전반에 걸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강 아트 메이크업 강의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 아트 메이크업의 정의와 분류를 설명한 아트 메이크업이란 두 번째 아트 메이크업 실습을 위한 가장 첫 단계인 연필을 이용한 선연습, 세 번째는 재질을 바꿔 물감을 이용한 선연습, 네 번째는 연필을 이용한 밝고 어두움을 학습하는 명도 단계 표현, 다섯 번째는 명도 단계를 응용한 입체감 표현의 기초인 구소묘, 마지막으로는 질문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아트 메이크업이란 입니다. 아트 메이크업의 정의는요. 아트 메이크업은 말 그대로 아트와 메이크업의 합성어로 얼굴 또는 신체를 대상으로 각양각색의 그림 형태, 장식 등을 이용하여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표현하려는 주제를 예술적인 기법을 활용해 표현하거나 창의적인 이미지화하여 예술의 경지를 만드는 분야입니다. 아트라는 단어에 맞게 주로 아름다운 표현을 하기 위한 미적 용도로 활용하게 되며 점선면 그림 또는 추상적인 디자인 요소와 기본적인 아름다움이 메이크업의 원리를 적용해 아티스트의 창의적인 생각과 의미를 담아 상상한 것들을 얼굴의 굴곡에 이해하기 쉽게 입체감과 함께 표현하는 실력과 기술이 돋보이는 아름답고 창의적인 컬러 메이크업입니다. 아트 메이크업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트 메이크업은 이렇게 캐릭터 메이크업, 패션 메이크업, 판타지 메이크업, 아트 마스크, 바디 페인팅, 특수 분장이라고 하는 종목들로 좀 나눠져 있고요. 이 메이크업들은 각각 비슷하기도 하고 다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학생들께서는 간단한 개념 이해 정도로만 이번에 이제 강의를 받으시게 될 거고요. 요런 것들은 이제 실력이 상승이 되면서 가장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배우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캐릭터 메이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캐릭터 메이크업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자스민이라고 하는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디즈니 캐릭터인데요. 이런 캐릭터들이 실사화되었을 때 가장 관객들이나 보시는 분들이 이미지를 비슷하게 연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캐릭터 메이크업은 연극이나 뮤지컬 등 극 속 등장인물의 특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분장 극중 인물의 이해도를 높이는 메이크업으로요. 캐릭터의 성격을 반영한 색감이나 선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극중 캐릭터 표현에 따라 수염의 끝의 방향, 아무래도 이제 역할에서는 이제 간신이나 아니면은 이방이나 하는 것들처럼 이제 끝부분에 포인트를 준다든지 아니면 캐릭터의 개성에 따라서 아이라인의 두께 등 세밀한 작업에서도 하나하나 디테일을 점검해야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바디 페인팅처럼 전신의 페인팅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뮤지컬, 위키드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는데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초록색, 이제 마녀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요. 전신에 초록 분장을 하고 그걸 표현했는데, 참여했었던 아티스트의 이야기로는 수성 물감, 뒤쪽에서 이제 설명이 나올 거지만, 수성 물감이라든지 아니면 지워지지 않는 알코올성 베이스를 가진 에어브러쉬로 이제 분장을 하고 극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단은 극 자체가 뮤지컬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 땀에 번지지 않는 표현들을 찾아내는 것이 아티스트의 역할이었다라고 하고요. 캐릭터 메이크업은 그만큼 극중 안에서 표현되는 이제 대사나 대본에 표현되는 캐릭터를 이미지화 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패션 메이크업인데요. 패션 메이크업은 메이크업의 패션성, 즉 유행의 의미를 부여해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미의식을 표현하고 단순히 아름답게만 만드는 메이크업에서 벗어나서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한 이미지를 만드는 표현, 소재, 그리고 정형화된 표현 방법을 무너뜨리고 메이크업을 창조적 예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패션 메이크업은 일반 뷰티 메이크업과는 달리 의상과 헤어스타일을 부각시키기 위해 아주 단순하게 누디한 메이크업, 아주 색감이 없는, 그러니까 패션이나 헤어가 잘 돋보일 수 있는 디자인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패션에 따라서 굉장히 아방가르드한 형태의 디자인을 올려서 의상과 헤어와 같이 강렬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그 패션이라든지 아니면은 패션쇼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화보의 흐름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다방면으로 지식을 쌓아서 효과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전체적인 조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시대적으로 과거의 메이크업을 활용을 하더라도 패션이 현대적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메이크업 또한도 단순히 과거의 메이크업을 흉내내는 것만이 아니라 현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 부분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은 이제 메이크업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티스트로서 다양한 지식을 쌓아 놓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환타지 메이크업입니다. 환타지 메이크업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판타지라는 뜻처럼 이제 환상의 그리고 상상의 메이크업을 하다라는 것으로 이미지를 상상에 맡겨서 다양하게 메이크업적인 디자인으로 변형하고 이거를 얼굴 골격에 맞춰서 디자인하는 것으로 판타지 메이크업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즉 머릿속에 있었던 다양한 주제들, 그러니까 자연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발생한 사회적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 나름대로 재해석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재해석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제 사람마다 본인이 선호하는 주제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서 각자의 개성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타지 메이크업은 주제에 맞는 의상과 오브제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아주는 것으로 이제 섀도우나 물감 그리고 이제 스톤, 깃털 등 다양한 오브제를 이용해서 얼굴을 더 빛나고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판타지 메이크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나비라는 요소를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한다라고 하면 나비의 형태를 정상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비의 가장 특징인 부분들을 분해해서 이게 사람의 얼굴에 표현이 되지만 다른 사람이 봤었을 때 나비를 연상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요. 요거는 아무래도 개체,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고 있던 것들을 어떻게 분해해서 다시 재조립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커스라고 보면 되고요. 일단은 페이스부터 데콜테, 저희가 어깨선이라고 표현하는 요 라인까지 디자인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최근에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아트 마스크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그 아트 마스크는 기존의 이제 마스크를 단순히 응용하는 거에서 조금 변형이 됐는데요. 예전에는 마스크 조형물을 주요 소재로 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 것들을 얘기를 했다면 최근에는 마스크 위에다가 다양한 그림이나 메이크업 등을 표현하는 것들로 이제 좀 약간 범위가 넓어진 상태예요. 마스크 조형물은 주요 소재로 활용해서 창작하는 것으로 일러스트레이션 분장 기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마스크 조형물, 그러니까 마스크 형태를 가지고 있는
조형물인데 사람의 얼굴과 좀 가장 비슷하게 만들어진 조형물인 거고요. 이거를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베니스 마스크라고 합니다. 이 베니스 마스크 위에 창의적인 디자인을 표현하는 분야인데 아무래도 이제 사람의 얼굴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한계가 있다라면 아트 마스크는 메이크업에 여러 가지 일러스트적인 느낌들, 그림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제 장점인데요. 어, 하나로 예를 들자면 그냥 환타지 메이크업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눈이라든지 콧구멍이라든지 입이라든지 하는 이런 예민한 부분들도 개체를 가지고 있는 마스크에다가 표현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수월하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에까지 그림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미술사조의 응용 부분들도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일러스트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오브제의 부착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 얼굴에 비하면 조금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런 아트 마스크를 가지고 많은 작품 활동을 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디 페인팅입니다. 바디 페인팅은 아트 마스크의 좀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디 페인팅은 인간의 피부에 천연 재료를 사용하여 이제 그림을 그려내는 것으로 인간의 몸 자체의 굴곡을 활용하여 입체적이고 라인을 돋보이게 표현하고 아티스트의 생각이 담긴 창의적인 메이크업이라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창의적인 생각이 담겼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그림에 대한 요소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그림처럼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람의 얼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뱀의 표면, 그 다음에 거기에 담긴 생각들처럼 다양한 표현들이 이제 가능한 것을 저희가 바디 페인팅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얼굴이라는 부분에 비하면 전신을 활용하기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그림을 이용해서 그림의 스토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특장점이고요. 이때 표현을 하실 때는 인간의 몸 자체의 굴곡을 활용하는 것이 입체감 표현의 가장 편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림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사람, 특히 여성이 가지고 있는 곡선을 주요 포인트로 생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래서 사이드 부분들은 조금 어둡게 표현하고 가운데 디자인이 들어간다든지 해서 몸 자체 라인을 예쁘게 돋보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 요소고요. 일단은 이런 바디 페인팅 같은 경우에는 원시 미술의 한 부분이었었는데 원시인들 지금 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보셨던 이제 그런 부족민들을 보시면 아직도 몸에 이렇게 흙이라든지 채색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원시 미술의 한 부분이었던 것으로 흙이나 광물의 점토, 식물에서 채취한 안료를 사용해 신체를 꾸미고자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점점 발전을 거듭해서 1960년대 예술감독이었던 마틴 리트나 행위 예술가였던 이브 클라인이 인체를 예술 대상으로 보고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면서 예술적 장르로 자리를 잡았고요. 최근에는 공연뿐만 아니라 광고, 여러 가지 밖에서 하는 페스티벌 등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이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특수분장인데요. 특수분장은 영어로는 스페셜 이펙트라고 해서 굉장히 효과를 주는 메이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어떠한 이제 상상 속에 있던 캐릭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외계인이라든지 아니면 상상 속에 있던 뭐 요정 아니면 신화 속에 나오는 괴물들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구현을 해내는 그런 이제 메이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화나 연극, 방송, 광고 등에서 출연자의 특성을 강조하거나 일반 분장에서 표현할 수 없는 3D 효과들을 이렇게 입체적인 효과들을 만들어내서
분장을 하는데요. 이런 분장을 만들어낼 때는 사람 표면 위에 화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제 제품들을 덧붙여서 어, 사람 자체의 형태를 변형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이제 특수 분장이나 CG 기법들을 이용해서 더 사실감 있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우리 영화에서는 아주 늙은 사람의 표현이거나 아니면 배가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외계인들처럼 얼굴의 형태라든지 몸의 형태가 변형된 것들도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특수분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여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질감을 이용해서 화상 자국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느낌들도 보통 특수 분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최근에 특수 분장이라고 얘기했던 부분들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람들께 알려졌던 내용들은요. 바로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셨던 그 좀비가 많이 나오는 한국형 좀비가 많이 나오는 부산행이라는 영화에서 K 분장이 많이 좀 외국에 이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CG 기술도 CG 기술이지만 하나하나 분장에 대한 요소들을 많이 살려서 CG와 함께 표현을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게 됐고요. 해외에서도 당연히 이제 이런 특수 분장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먼저 더 발전을 하게 되었지만 지금은 CG를 포함한 느낌들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직접 분장을 하지 않고 CG로 표현하는 것들도 되게 많은데 한국은 아직 특수 분장에 대한 부분들, 기본적인 분장들을 직접 시연을 하고 이거를 CG랑 합쳐서 표현하는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텍스트 이제 연필을 이용한 손연습입니다. 지금 앞전에서 보셨던 다양한 아트 메이크업적인 부분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손을 이용한 테크닉이 표현이 돼야 되는데요. 이런 테크닉을 표현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선연습입니다. 선연습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점선면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한데요. 가장 기본 요소는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점이 있고요. 이렇게 점이 있는 상태에서 얘가 연결이 되면 선이 되고요. 얘가 다시 한번 이렇게 연결이 되면 면이라는 것이 됩니다. 면이 되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얘네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이게 되면 이렇게 입체적인 도형의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도형의 표현이 되고 이 도형을 나중에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지금 제가 정육면체를 그렸지만 이게 벽돌이 될 수도 있고요. 나무 토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은 저희가 점을 찍는 걸 연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을 연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필을 이용해서 선 연습을 하게 될 건데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원형, 사각형, 삼각형 등이 되는 것으로 보이면 되고요. 일단은 점은 위치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은 이 두 개를 연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이 모여서 면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선으로 둘러싸인 경계선 네모에 이제 경계를 이루는 윤곽이 도형이 이루어져서 아까 표현하듯이 사물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요거를 이용해서 하나의 특이한 형태를 표현하는 것이 개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이라고 표현이 되는 건데요. 선 중에서는 저희가 뭐 엄청나게 다양한 선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직선과 곡선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일단 이 직선과 곡선을 표현할 때는 강약 조절을 위해서 저희가 연습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메이크업을 하시게 되면
아이라인이라든지 눈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표현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라고 학생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아트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런 메이크업적인 부분에서도 선이나 면이나 개체에 대한 표현을 하실 때 가장 필수적인 요소를 띠게 되거든요. 그래서 직선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연습을 하게 됩니다. 점과 점을 이어 표현하는 기본 단계로서 꺾이거나 굽은 곳이 없는 고든선이고요. 아트 메이크업을 연습하는 것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으로 손의 힘 조절과 면을 표현하는데 능숙하게 사용돼야 되는 테크닉입니다. 직선은 말 그대로 선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인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연필로 사선, 그 다음에 반대쪽 사선, 그 다음에 격자무늬, 그 다음에 세로선, 그 다음에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선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실전 동영상 테크닉에서 이 여러 가지 선 연습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곡선이에요. 곡선은 평면상이나 공간 내에 연속적으로 움직일 때, 그러니까 평면에서 이렇게 점이 찍히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표현하실 때 쓰는 겁니다. 선의 이동을 표현해 S자 형태, 지금 여기 보시면 S자 형태로 그려주는 거고요. 얘를 한 번, 두 번 겹쳤을 때 이제 이미지 표현이 달라지고요. 얘를 다시 한 번, 두 번 표현을 하고 연결을 해서 안쪽에 가느다란 선들을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입체감 있는 표현들이 되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굴곡이 있는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면 리듬감이나 생동감을 표현하는데 적절한 요소로 이제 자연이나 움직임을 표현하는 이제 자연물, 물이나 바람 아니면 동물, 사람의 눈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요. 아트 메이크업 표현 시 인체에 가장 적절하게 사용되는 테크닉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얼굴이 곡선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선보다는 곡선을 넣었었을 때 조금 더 부드럽고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표현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곡선 연습이 사실은 직선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직선 연습을 한 이후에 곡선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실전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챕터는 일단 물감을 이용한 선 연습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이제 앞에서 직선 연습, 구표현, 이제 연필을 이용한 이제 실전 동영상, 실전 테크닉 연습들을 보여드릴 거라서 사실은 이제 이런 물감은 차후에 사용이 될 때 제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연습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대신에 이제 아트 메이크업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어서 이런 재료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트 메이크업 시 사용되는 재료는 굉장히 다양한데 기본 재료는 이제 인체에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베이스가 가장 화장품에 가까운 인체에 무해한 재료들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물감, 이제 문구점이나 이런 데서 파는 물감이나 이런 것들을 인체에 사용하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맞지가 않으신 부분인 거고요. 화장품으로 이제 허가가 된 제품들을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수성 물감, 유성 물감, 에어브러쉬, 글리터, 오브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성 물감인데요. 수성 물감은 말 그대로 물숫자를 써서 물을 이용한 이제 물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을 섞으면 얘네 물감이 녹으면서 이제 사용을 하기가 편한 이제 제품으로 변환이 되는데요. 물의 농도에 따라서 색이 변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붓의 두께라든지 붓의 형태에 따라서도 사용의 질감들이 굉장히 달라지는 제품이고 아트 메이크업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색이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어서 일반적인 색깔, 그 다음에 형광 컬러, 그 다음에 메탈릭 컬러라고 해서 실버나 골드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성 물감은 미술에서 사용되는 그런 유성 물감은 보통 유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유화 물감과는 좀 다르고요. 재질이 파운데이션처럼 이제 유분기가 있는 화장품이에요. 그 유분기가 있는 화장품 안에 이제 색깔 베이스가 되는 안료들을 넣어서 만든 일종의 파운데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운데이션도 흰색부터 뭐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진한 베이지 컬러, 브라운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요. 유성 물감은 그 안에 색감을 넣었기 때문에 빨간색, 노란색, 뭐 보라색, 초록색 이런 이제 색깔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물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파운데이션 유성 물감들은 수성 물감에 비해서 색이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하지는 않지만 물을 섞을 필요가 없고요. 얼굴처럼 면적이 넓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본적으로 음영을 줘야 되는 부분들에서는 부드럽게 발리고 물이 필요 없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재료지만 사실은 색감이 조금 탁한 감이 있고요. 다소 무거운 느낌의 재질이기 때문에 섬세한 표현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제품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피부에 이제 파운데이션처럼 밀착을 하기 때문에 수성 물감에 비하면 아무래도 노인 분장이라든지 이렇게 미디어 메이크업을 할 때 멍이라든지 이런 분장을 하게 될 때는 조금 더 피부랑 자연스럽게 달라붙어서 표현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에어브러쉬입니다. 최근에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재료인데요. 에어브러쉬는 기존의 수성 물감을 좀 묽게 만들어서 표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과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공기 압축을 통해서 분사가 되는 제품을 얘기를 해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도색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동차 도색이나 그래피티 하실 때 쓰는 이런 이제 스프레이 형태도 단순하게 보면 이런 에어브러쉬의 효과가 조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에어브러쉬를 이용해서 예전에는 표현하기 쉽지 않았던 부분들도 조금 더 그라데이션이라든지 색의 이제 레이어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자연스럽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아무래도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최근에는 일반 뷰티 메이크업에서도 에어브러쉬 파운데이션을 이용해서 지속력을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넘어갈 부분들은 특수분장, 글리터입니다. 글리터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반짝이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요. 요즘에는 기본 일반 이제 섀도우 제품에서도 많이 글리터가 들어가 있지만 글리터 자체, 그 아트 메이크업에서는 조금 더 과장된 글리터들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글리터들은 입자에 따라서 이제 효과가 달라지고요. 판타지 메이크업이나 패션 메이크업 시에도 많이 사용되는 제품으로 가루 형태 또는 젤 형태로 많이 이제 제품이 출시가 되어 있고요. 패션 메이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실 때는 가장 많이 좀 사용을 하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브제인데요. 요 앞에 얘기를 했었던 메이크업적인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착물 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트 메이크업 시에 내가 만약에 공작이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것들을 표현을 했었을 때 조금 더 그런 느낌을 재구성해주기 위해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로 뭐 깃털을 붙인다든지 큐빅을 붙인다든지 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다양한 소재들을 일컬어서 오브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물의 양 조절 및 붓의 질감의 이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렇게 표현을 하는 연습들이 사실은 연필 연습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연필 연습을 하고 나서 제가 실천 테크닉 하기 전에 앞쪽에 짧게 동영상 강의로 넣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요런 아트 메이크업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 테크닉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그런 기초의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아셔야 돼서 이런 이제 개념들을 이해하고자 이런 내용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명도 단계 표현, 저희는 명도 단계만 표현을 할 거지만 사실은 명도를 표현하기 위해선 채도도 알아야 되고 색상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간단하게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명도, 채도, 색상이란이라고 해서 명도는요. 색의 밝고 어두움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파란색과 이렇게 약간 아이보리한 색이 있는데 밝고 어두움을 따진다면 이 파란색이 더 어둡죠. 이렇게 밝고 어두운 부분들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색을 구별하는 감각적인 요소, 즉 눈이죠. 눈으로 이제 빛의 파장을 느끼고 어두운 정도를 나타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0단계가 검정에 가장 가깝고요. 10단계는 흰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보리와 블루가 있으면 이 아이보리는 한 9등급 정도 되는 거고 이렇게 블루 정도는 아무래도 아주 어둡진 않기 때문에 한 6에서 7,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 어두운 색깔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제가 체크하는 이 색상 같은 경우에는 검정에 가깝죠. 그래서 이 색상은 뭐 한 3 정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밝고 어두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밝은 정도에 따라서 고명도, 중명도, 저명도, 그러니까는 많이 밝다, 중간이다, 아니면 낮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은 채도입니다. 채도는 요거는 인지할 때 조금 나중에 색깔을 쓸 때 다시 한번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게 될 건데요. 채도는 색의 맑고 탁함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강이라고 하는 색깔이 있으면 빨강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빨간색, 아주 밝은 빨간색에서 이제 무채색, 흰색이나 검정, 회색 등을 조금씩 섞을수록 빨간색이 점점 주황색이 되거나 갈색이 되거나 하는 식으로 변하게 되죠. 이렇게 흐릿하게, 빨간색이 흐릿하게 보여지는 것이 채도가 낮아지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가장 밝은 빨간색은 14단계 정도로 가장 순수한 색깔 또는 원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으로 색이 맑고 탁함을 얘기하는 것은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색의 빨간색에 아무것도 섞이지 않던가 아니면 무채색의 컬러들 흰색이나 검정 등이 섞이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색상인데요. 색상은 흔히 얘기하는 빨강, 노랑, 파랑 등의 특정한 색 이름을 표현한 것인데 요거를 색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색이라고 하는 거는 색은 명도체도 색상이 다 포함된 포괄적인 얘기인 거고요. 색상은요. 이름이에요. 빨강색, 노란색, 파랑색 아니면 파랑에서도 다크블루, 블루, 스카이 컬러 이런 식으로 뭔가 특정한 색의 이름을 특정한 파장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고유의 색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전에 배웠었던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서는 명도 단계를 이용해서 입체감 있게 이제 표현하는 이런 구 형태를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명도는 선을 응용해서 구를 만들고 구가 원형을 얘기를 해요. 원형을 그리고 명도 단계를 응용해서 빛과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이용해서 입체감 있게 표현하는 기초 테크닉인데 저희가 이제 아트 메이크업을 표현을 하더라도 섀도우라든지 아니면 윤곽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이 올라간다든지 할 때도 그냥 2D처럼 보여지는 것과 3D처럼 보여지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보여지는 표현의 느낌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입체감 있는 빛의 이해를 들어가는 이제 명도 단계에 소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장 표현이 쉬운 직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각의 형태를 그려주세요. 정사각형. 가로, 세로의 길이가 똑같고요. 가운데 십자 표현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방사선까지 표현을 한 상태면 여기에 다시 작은 사각형들이 생기는데요. 여기에서 각도를 깎아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요거는 뒤에서 이제 연필을 이용해서 했던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될 텐데요. 요렇게 표현을 하면 요렇게 기본 틀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연결을 하면 이렇게 구 형태, 그러니까 구는 원형이죠. 원형의 형태가 요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원형의 형태에 빛이 들어가는 가장 밝은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고 가장 어두운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에서 명도 단계죠. 명도 단계의 가장 밝은 부분 흰색 여기가 명도 10, 명도 0이라고 표현을 하면 여기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중간 단계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 나눠서 그라데이션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입체감 있는 구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동영상에서 실전 테크닉을 보여드리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명도 단계를 완성을 하게 되면 이런 작품들 표현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기존의 입체적인 구의 형태에서 이제 디테일하게 조금 깎아져서 나가다 보면 이렇게 사과의 형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과에서도 다시 한번 명도 단계를 주면은 디테일한 개체 표현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차후적으로 한 번씩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1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아트 메이크업에 대한 이해도가 분명히 좀 있으셔야 되는데 사실은 아트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거는 포괄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아트 메이크업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아까 앞전에 학습했던 내용입니다. 가장 창의적인 메이크업을 표현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연습해야 되는 테크닉. 지금 제가 그리고 있죠. 이게 어떤 건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다면 그 부분을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명도에 대한 의미, 그다음에 아트 메이크업을 표현하는 다양한 도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한번 토론을 통해서 아니면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1강 이제 아트 메이크업이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디테일한 내용들은 뒤쪽에 실습 자료를 보시면서 한 번씩 연습을 해보는 걸로 이제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